네, 매주 금요일은 초대석으로 저희가 코너를 이어갑니다. 오늘도 도움 주실 분 현재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우리나라 최고의 리서치 업체 중 한 곳이죠. 쟁글 리서치에서 애널리스트 분이 출연해 주셨습니다. 최승호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쟁글에서 리서치 애널리스트로 근무하고 있는 최승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애널리스트님 좀 이력이라던가 경력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 블록체인 학회 블록체인 밸리에서 학회장을 역임했고요. 그 역임하는 와중에 이제 쟁글이라는 이제 국내 최고 암호화폐 플랫폼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어서 현재 이제 애널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AI 에이전트 TF 팀이 또 결성이 되어서 거기 안에서 이제 에이전트를 또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자, 쟁글이라고 하면 아마 이미 크립토계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는 리서치 업체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내놓는 리포트들도 굉장히 업계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오늘 이 쟁글 쪽의 데이터와 함께 시장을 좀 꼼꼼하고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동향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사실 가격이 이렇다 할 만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진 않습니다. 물론 뭐 코인 시장만 그런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증시 분위기가 모두 불안정한 상황이긴 한데 지금의 비트코인의 동향 좀 어떻게 보고 계실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그 비트코인 동향 관련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준비한 자료는 지금 미국의 실질 M2 통화량과 비트코인 가격 추이를 함께 지금 장표에다가 나타내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실질 M2라는 것은 이제 그냥 통화량에서 인플레이션을 이제 제거하고 실질적으로 통화가 얼마나 늘었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하는 그 추이와 이 미국의 실질 M2가 증가하는 추이가 상당히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지금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 상황이 지속되다가 M2가 감소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감소하기 시작을 했고 지금 최근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ETF 출시하고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그 관련 효과들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M2가 현재 보시면 어떻죠? 지금 일정한 지금 큰 상승이 없이 지금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에서 이제 ETF 효과와 트럼프 효과 덕분에 지금 한정적인 유동성 하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와 있음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보통 M2라고 하면 이제 통화량을 우리가 의미를 하고 비트코인 가격과의 상관관계를 놓고 봤을 때 M2가 보통 좀 선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이 M2의 통화량의 공급량에 따라서 우리가 비트코인의 가격 추이까지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지표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작년과 올해 가장 큰 차이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작년부터 이제 기존 제도권의 ETF가 편입된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로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들도 시장에는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사실 ETF가 출시됨과 함께 기관들의 자금 유입을 기대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최근 ETF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최근 ETF 흐름도 준비된 장표를 확인하시면 이제 ETF가 제도권에 편입이 되면서 이제 기관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느 정도로 많이 유입이 됐고 어느 정도의 보유량이 늘었는지를 이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그 데이터의 첫 부분에 한 60만 개 그 정도를 보유하면서 시작을 한 것이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90% 정도 증가를 해서 118만 개 정도를 지금 미국에 있는 ETF 운용사들이 보유를 하고 있고 이거는 지금 현재 5%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나타납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서 ETF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마이클 세일러가 운영하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테지 이런 기업들만 해도 몇 %씩 들고 있고 뭐 미국 정부도 꽤 많이 들고 있고 이런 거를 보면 미국에서 이제 ETF 제도권에 편입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늘려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네, 이렇게 기관들이 ETF를 통해서 현물 비트코인 매수에 가담을 해서일지 오래되고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좀처럼 좀 떨어질 모습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직전 사이클 때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60점을 넘었던 경험이 사실 많지는 않은데 지금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상황을 놓고 보면은 거의 홀로 좀 독주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실까요? 사실 또 장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의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굉장히 60%를 넘어서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 M2가 거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한정적인 그런 유동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공식적으로도 지지를 하고 있고 많은 이 제도권에 편입이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니 이 한정적인 유동성이 비트코인 위주로 들어가고 있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더리움이나 이제 알트코인의 그러한 비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ETF 승인되고 나서 얼마 뒤에 함께 승인이 됐는데 사실 이더 쪽의 ETF 자금 흐름은 조금 실망스럽다라는 평가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네. 비트코인에 대비해서 이더리움이 ETF가 승인되었는데도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저희가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최근에 이제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SEC에서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그 이더리움 스테이킹 기능을 도입하고 싶은데 네. 그거에 대한 신청에 대한 결정을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로 지금 연기를 해둔 상황인데 네. 이더리움 ETF가 왜 이제 그러면 부진한지 이 장표를 한번 봐주시면 명확하게 이렇게 한 줄로 설명을 드린다면 네. 이더리움은 스테이킹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가 ETF에다가 이더리움을 매수를 했다면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네. 이 이더리움 ETF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 기능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추가적으로 뭐 2에서 5% 혹은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네. 기회를 뺏기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냥 ETF가 아니라 내가 이더리움을 직접 사서 스테이킹을 하면 그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렇죠. ETF를 매수한 사람들은 그만큼 무조건 손해를 보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겠지만 지금 저희가 볼 때 이더리움 ETF가 부진한 이유는 네. 지금 이렇게 스테이킹 스테이킹이. 기능이 빠져 있다라는 네. 사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운용사들이 지금 죄다 신청을 다 해놨어요. 그쵸. 스테이킹 기능을 도입을 네.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 ETF가 부진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스테이킹이 없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구나라고 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의 가장 큰 매력이 이 이자율을 받아가는 투자 방식인 스테이킹이라는 구조인데 지금 현물 ETF에서는 그 스테이킹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 입장에서 굳이 이더리움의 현물 ETF를 살 필요가 없는 상황에다 설명을 주셨고 사실 이제 SEC 수장의 교체 시기에 저희가 지금 와 있잖아요. 폴 애킨슨으로 이제 공식 지명이 됐고 아직 메인 SEC 사이트에 이름이 올라오진 않았지만 폴 애킨슨이 SEC 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스테이킹 출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라고 좀 전망을 하실까요? 네,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고 트럼프 가문도 그쵸.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네. 굉장히 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고 뭐 실제 뭐 월드 리버티 파이낸스와도 관련이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 시간의 문제이지 어. 결국에 스테이킹 기능은 도입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스테이킹 충분히 ETF 내 편입될 수 있다 말씀을 주셨고 그렇다면 이더리움 개별 가격에도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일각에선 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지금 국채금리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금리로만 투자해도 4에서 5%대 연 이자를 받는데 굳이 기관들이 현물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할까라는 좀 관점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그러한 가능성을 어떻게 네.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 네. 제도권에서도 최근에 이번 주에 또 파월 의장께서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디지털 자산은 이제 주류에 그쵸. 올라선 것 같다라고 네. 말이 이렇게 나온 것처럼 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점점 기간 내에서 퍼지게 된다면,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스테이킹 기능이 도입되고 이런 게 제도권에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암호화폐 기능이나 네. 상품들이 하나 둘씩 이제 제도권에 편입이 되게 된다 보면 그러면 그 가능성을 보고 충분히 기관들의 자금이 많이 유입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기존 트레이드파이에 있었던 기관들의 관점 자체가 바뀌는 전환점에 있기 때문에 이 기관들의 가치관이 변화된과 함께 충분히 투자의 매력도가 있을 수 있다 좀 설명을 주셨고요. 예, 그렇다면 VC들 입장에서의 최근 좀 변화와 동향은 어떨지도 궁금한데 최근에 뭐 웹3 쪽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전해지는데 업계 동향은 좀 어떨까요, 분위기가? 이제 이 업계 사실 지금 아시다시피 네. 유동성이 좀 마른 상황에서 그쵸. VC 투자가 상당히 좀 줄어 있긴 한데 근데 지금 제가 준비된 장표를 보시면 이제 그 전 세계 VC들이 웹3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이 자금 흐름을 좀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기점 시적으로 해가지고 그 불장이었을 한창일 때는 네. 굉장히 많은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뭐 이것보다도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됐을 텐데 뭐 30조, 40조 뭐 이 정도의 자금이 유입되다가 이제 하락기에 침체에 들면서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VC들이 굉장히 이쪽 네. 산업에 투자를 많이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네.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죠?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면 이제 웹3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지금같이 하락장이 지속되고 있을 때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중앙거래소에 있는 코인들 위주로 네.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그 코인들이 왜 잘 나가는지 그리고 왜 갑자기 올랐는지를 보시려면 네. 그 코인이 만들어내는 생태계의 관점에서 좀 보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키우시는 게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웹3라는 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비트코인이 나오고 나서 이제 뭐 우리가 디지털 캐시, 뭐 일렉트로닉 캐시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피어투피어로 전송이 되고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면 네. 이더리움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면서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능해지니까 그 오른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더리움이라는 것을 이제 중간에 두고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그 위에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웹3라는 것이 뭐냐고 했을 때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웹1은 뭐 단방향으로 이제 뭐 나오는 컨텐츠들을 우리가 일방향적으로 이제 수용만 했다면 웹2에서는 이제 우리가 글도 쓰고 이런 네. 것이 가능했었죠. 근데 웹3에 올라오면서 블록체인이 결합이 되면서 이제 뭔가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참여하는 와중에 굉장히 수익도 얻을 수 네. 있는 그런 뭔가 다변화된 구조를 저희가 만들어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의 지금 현재 시스템은 보시면 알겠지만 광고주가 이제 유튜브에다가 광고비를 내고 네. 그럼 시청자는 그것을 보고 그 광고비는 이제 구글만 이제 이렇게 벌어가는 구조였다면 이 웹3로 넘어오게 돼서 만약에 저희 쟁글이 뭐 쟁글튜브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예를 들면 네. 이제 시청자는 단순하게 그냥 광고를 보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시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광고를 봐주는 그러니까 우리의 제품을 사용해주는 이제 유저를 위해서도 광고 수익의 일부를 쉐어를 해준다는 네. 그런 좀 그러한 관점에서 웹3라는 산업은 기존에 있던 산업들과는 굉장히 다변화된 사업 구조를 짤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웹3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주셨습니다. 웹1은 말 그대로 우리가 그냥 인터넷을 보는 것에 그쳤다면 지금 웹2의 시대는 우리가 보기도 하지만 뭐 블로그에 직접 글도 남기고 유튜브에 영상도 올리면서 리드랑 라이트가 가능해진 상황이고요. 웹3로 넘어가면 기존의 리드, 라이트 그리고 언까지 가능한 그쵸? 리워드 형태까지 우리가 받아갈 수 있는 게 웹3다 이렇게 생태계 설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생태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시장 안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유즈 케이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케이스는 당연 이제 디파이라고 디파이. 볼 수가 있죠. 네. 네, 이제 또 장표를 보시면
이제 뭐 첫 번째 케이스이기도 하고 이더리움 생태계를 비롯해서 지금 현재 코인 생태계를 굉장히 널리 확장시킨 것은 당연 디파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디파이라는 것은 이제 탈중앙 금융이라고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디파이도 크게 사실 다르지는 않습니다. 기존 금융이 하고 있는 이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그런 중개 기관으로서의 프로토콜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코인 거래를 보통은 저희가 업비트, 빗썸 이런 네. 중앙 거래소에서 한다면 네. 저희는 이제 그 웹3에서는 이 탈중앙 거래소, 덱스라고 흔히 불리는 이런 탈중앙 거래소에서 이제 또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네. 또 저희가 이런 관리하고 사드리는 이런 그 코인들에 대해서 이런 자산을 관리해주는 그런 것까지 해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웹3에서도 가능하고 그런 부분들 특히 사실 이 시장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돈을 벌려고 들어오는 그렇죠. 곳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디파이가 굉장히 네. 엄청나게 확장이 되고 그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디파이라는 게 또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업비트, 빗썸에서 구매하시는 게 이제 CEX, 중앙화 거래소에서 구입을 하시는 거고요. 이 디파이 거래소는 말 그대로 탈중앙화 거래소인데 국내에서는 사실 약간 좀 유저 프렌들리한 그런 플랫폼은 아니다라는 인식도 있고 사실 해킹 관련된 이슈들도 디파이 쪽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인식 측면에서 아직 많은 분들께서 접근을 못하고 계신 사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해외에서는 디파이에 대한 성장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무엇보다도 트럼프 가문이 직접 디파이 사업까지 진출을 하면서 올해 정말 메인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현재 성장 추이는 어떻게 되는지 디파이 산업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볼까요? 네, 차트 보시면 말씀해 주신 대로 디파이 시장은 굉장히 지금 성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21년, 22년 이때 가장 불장이었을 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 252조 원이라는 그 굉장히 큰 규모의 디파이 그 자본 규모를 갖췄었고요. 지금은 많이 하락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블록체인 생태계의 이 탈중앙 금융에만 지금 127조 원 정도 되는 규모의 시장이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 트럼프 가문이 충분히 네. 욕심을 낼 만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비단 트럼프 가문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 기관들이 스테이킹이라는 것을 도입을 하고 네. 스테이킹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점점 확장을 해나갈 텐데 그 안에 있어서 이런 디파이 시장이 이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일주일 동안 사실 디파이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는 솔라나가 뭐 거래량이나 TVL 측면에서 좀 이더리움을 넘어서는 그런 데이터들도 나오긴 했는데 방금 보여줬던 지표를 보시면 아직까지도 이더리움이 과반수 이상의 네트워크의 TVL을 가져가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디파이 시장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즉 이더리움에 대한 가격 상승으로도 우리가 좀 연결을 시켜서 생각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당연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런 그 디파이 자산 규모가 늘어난다는 것은 네. 그 안에서 뭔가 활용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사서 그쪽으로 넘어가서 활동을 하는 것이 네. 굉장히 더 늘어날 수는 있죠. 근데 뭐 단편적으로 봤을 땐 그렇지만 여기서 조금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네. 뭐 롤업도 있고 레이어 2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이더리움에만 집중되기보다는 이렇게 롤업과 레이어 2 쪽으로 네. 자본이 좀 분산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건 맞지만 그 정도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웹3 생태계와 그 안에서 디파이에 대한 동향도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들이 어떻게 확장이 되어 나갈지도 좀 궁금한데 앞으로의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저희 마지막 장표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시간을 거듭해 가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네. 어플리케이션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등장 이후에 디파이 썸머가 왔었고 네. 그다음에 NFT나 P2E가 유행을 했었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게임과 그다음에 그 페이먼트, 그다음에 뭐 AI 관련된 탈중앙 AI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요. 네. 뭐 소셜 관련해서도 소셜 활동을 하면은 수익을 주고 네. 나눠받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다변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뭐 게임 쪽이나 AI 쪽 그리고 뭐 요즘 유행하고 있는 뭐 스토리지처럼 뭐 IP를 뭐 조금 해주는 거라던가 여러 가지 좀 부분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애널리스트님께서 좀 개인적으로 보는 올해 가장 유명한 섹터는 이 중에 어떤 게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어떤 쪽 좀 보실까요? 제가 생각할 때 이번 연도는 저희 아시겠지만 네. 그 AI가 굉장히 어. 핫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크게 두 가지를 꼽고 싶은데 네. 첫 번째는 이제 AI. AI. 탈중앙 AI를 통해서 이제 기존의 AI 산업이 가진 문제와 네. 혹은 그냥 AI 산업에서는 그냥 개인이 하기가 힘들었던 것을 이런 수익이 붙는 그런 웹3를 붙여가지고 좀 더 부스팅을 하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아까 저희가 계속 얘기해왔던 비트코인.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볼 수 없을까라는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비트코인을 스테이킹을 해서 여러 가지 또 수익을 창출한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좀 유명해지고 있어서 비트코인 섹터와 AI 섹터를 좀 눈여겨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확장성이 올해 또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업계에서는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확장시켜야만 하는가에 대한 뭐 논란의 여지도 있지만 일단 비트코인과 AI 섹터 올해 좀 중점으로 보고 계시다 설명을 주셨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잘 선별하고 쉽게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부분들 어디서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띄워놨는데요. 네. 저희 쟁글의 포탈이 있습니다. 쟁글 포탈에 오시면 이런 식으로 저희 리서치 올라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신 정보도 굉장히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 매일 올라오는데 지금 보시면 보통 정보들이 텔레그램 아니면 트위터를 통해서 많이 얻게 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 중에서 많은 이제 정보의 홍수 그리고 노이즈가 있게 되는데 그런 것 중에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만 뽑아서 네. 이제 최신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여기 이 귀여운 친구를 누르면 이제 저희 텔레그램 채널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이 텔레그램 채널 들어가시면 알람도 나오기 때문에 그 알람 들으시면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코인을 처음 투자하실 때 내가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많이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보통 텔레그램이나 트위터, X와 같은 플랫폼에서 정보를 얻곤 하는데 사실 그런 플랫폼들에서 나오는 정보들이 허위 정보도 사실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내가 선별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리서치 기관인 쟁글의 사이트를 통해서 주요 일정들과 리서치 또 정보들까지 모두 만나보시면 투자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애널리스트분 직접 스튜디오로 모셔서 산업에 대한 동향 함께 파악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할게요.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